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는 다이시지의 소설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 소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역시 문화대혁명을 배경으로 이 정치적인 이 험악한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 가는가. 책 한 권의 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도 그 언저리의 책을 보다가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골랐습니다. 네네. 오늘은 왕강이라는 작가가 쓴 오나의 잉글리시 보이입니다. 아마 왕강의 작가도 낯설 텐데요. 예, 왕강이라는 작가가 태어난 곳이 그 중국 서북쪽 끝, 네.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스허츠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 소설은 우르무치가 배경입니다. 몽골 말로 아름다운 목장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 소설에 따르면은. 예.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못 가봤던 곳을 여행하는 맛도 대단히 쏠쏠합니다. 특히 이 작품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책으로만 또는 지도로만 만났지 이렇게 제대로 된 소설로 만난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아라이라는 작가가 있어서 이 티벳을 배경으로 한 소설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우르무치를 배경으로 한 소설은 처음입니다. 네. 이 소설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만감이 교차한 이유는 데자비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자랐던 곳과 어린 시절이 이 작가 왕강이 자랐던 어린 시절과 아주 뭐랄까요? 긴밀하게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그 지리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산 아래 산골에서 자라났는데요. 그때가 새마을운동의 박차를 가할 때죠.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박정희 독재 체제가 극성기에 이르렀을 때고요. 네. 이 박정희 대통령을 신으로 알고 모시고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야 다 박정희의 명령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전전긍긍할 때였고요. 네. 예컨대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 선거가 벌어질 무렵의 풍경들도 눈앞에 선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놀이에 빠져 있었죠. 예를 들면 어떤 선생을 흉보거나 또는 새로운 여선생을 좋아하거나 또 여선생을 두고 장난을 치기도 했었고요. 또 꼭 어린 시절 그 가장 따뜻한 놀이터가 학교에서도 화장실 옆이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상하죠. 예. 변소 옆이었는데 거기에서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 하고 놀다가 보면은 가끔씩 선생님들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 그 환멸들,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우리하고 다를 게 없구나, 똥 싸고 오줌 싸는구나 했을 때 그 밀려오는 배신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얘기들이 이 소설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 문화대혁명이라는 중국 현대사의 그 비극의 시간을 지나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그 우스꽝스러운 세계를 잘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제목이 나의 잉글리시 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 우르무치라는 정말 깡촌 중에 깡촌. 우르무치에서 보면 저 멀리 텐산이 보인다고 합니다. 텐산, 네. 하늘 아래 첫 산이라는 뜻이겠죠. 텐산이 보이는 우르무치 깡촌 마을에 어느 날 영어 선생이 찾아옵니다. 이 왕아춘이라는 영어 선생이 찾아옵니다. 대단히 멋쟁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영어 선생을 보고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우리 주인공의 이름이 류아이인데요. 이 류아이뿐만 아니고 황시숑이라는 그 여학생도 그렇고요. 또 쓰레기 리라는 장난꾸러기 아이도 그렇고 이 영어 선생한테 반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끝없이 이 부르주아의 먹물, 타락한 부르주아의 삶의 흔적을 보여준다고 늘 비판하죠.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가는 모습이 보인다마는, 근데 그런 그 어린 시절 영어 선생이 몰고 온 깡촌에 몰고 온 신선한 변화,
바람들이 이 소설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어른들은 문화대혁명의 물결 속에서 아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죠. 근데 아이들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마오 1인 독재 체제를 세뇌시키던 그 시점에 아이들의 눈으로 그런 이념 중심의 세계를 희화화해버리는, 네.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소설입니다. 이런 그 독재 체제나 파시즘 체제와 대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게 저는 유머라고 생각해요. 유머.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게 웃음의 힘인데 예. 이게 웃음의 혁명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소설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화대혁명을 엄숙하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그런 소설들도 있지만 네. 이렇게 웃음으로 뒤틀어버림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것도 문학이 제시한 하나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엄숙한 자들과 엄숙하게 싸우는 법도 싸우는 방법이겠죠. 근데 엄숙한 자들과 웃으면서 화내는 것도 대단히 내공이 필요한 싸움의 방식이 아닌가, 싸움의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악마들이 빛을 두려워하듯이 네, 엄숙주의자들은 웃음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웃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엄숙주의자들의 가장 무서운 것 바로 이 웃음이죠. 네. 그리고 그 웃음의 발원지가 되는 경우는 크게 보면 세 부류의 인물형들을 통해서입니다. 네. 이 세 인물 유형들이 웃음의 발원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보형의 인물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치광이의 언어들을 통해서 웃음이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역시 아이들의 시선도 피하기가 어렵죠. 어른들이 엄숙한 척 하지만은 그 네. 이면들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흥미진진하고요. 야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예. 정말 한번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흥미진진한 소설입니다. 네. 이를테면은 그 우리의 주인공 류아이는 이런 소년입니다. 잠깐 볼까요? 네. 어린 시절의 우울함은 종종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보다 훨씬 심각하다. 물론 우리의 우울함은 죽음이 아니고 탄생에 관한 것이다. 특히 나 같은 얼와츠에게는 때때로 마음속 괴로움이 어두운 밤보다 더 지루하다는 걸 발견할 때면 견딜 수가 없어 흰 눈을 덮고 있는 산과 하늘을 바라보며 멍해지곤 한다. 왜 자신의 출생지를 선택할 수 없는 거지? 왜 나는 신장의 우루무치 같은 곳에서 태어난 것일까? 5월, 심지어 6월에도 갑자기 눈이 내려 온 땅이 진창이 되고 가는 곳마다 빙설이 녹아서 물이 고이는 이곳에 나는 햇볕이 내리쬐는 길을 걸으며 사방이 눈부시게 반짝인다고 느꼈다. 먼 곳에선 항상 무언가가 반짝거리며 나에게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수업이 없을 때면 하늘가로 달려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반짝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야마리커 산에도 올라갔다. 진흙과 모래로 이루어진 그 산엔 공동묘지뿐만 아니라 사람을 총살하는 곳도 있었다. 난 어려서부터 우르무치가 고독하거나 아니면 내가 고독한 아이라고 느꼈다. 그러니까 이 얼와츠라는 촌놈이 얼마나 도시를 그리워하는가 뿐만 아니고 이 우르무치의 고독과 우르무치에 사는 깡촌놈의 고독이 어우러지는 그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뭐랄까요? 촌놈들의 비애는 촌놈들만 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류아이의 그 비애는 우르무치에서 태어난 이 류아이만이 아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런 고독한 아이, 그리고 상당히 어른스러운 아이, 류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문화대혁명 당시 이 우르무치까지 파고든 이념의 횡포들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이 어린아이의 시선과 웃음으로 어떻게 넘어서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네. 그 도우미가 바로 영어 선생 왕아쥔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선생은 대단히 소울이라는 단어를 가르치면서 영혼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요. 그리고 문 리버라는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건너서 가야 할 곳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요. 이런 전체주의의 이 횡포가 삶의 아주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을 때 이 영어 선생은 영어 단어 몇 개로 균열을 일으키면서 아이들을 매혹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류아이를 비롯한 그 친구들, 어린아이들이 이 선생에게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 우리 류아이와 그 영어 선생 앙아쥔이 문리버라는 노래를 배우면서 친해지는 장면 잠깐 볼까요? 네네. 팝송 하나 가르쳐 줄까? 바로 그날 오후에 배운 게 다름 아닌 문리버였다. 그는 눈부시게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기억의 의지에 손수 가사를 적었다. 그러고 나서 한 구절씩 가르쳐 주었다. 그가 수염을 깨끗하게 깎으면 얼굴이 푸르스름하게 보인다고 전에 말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외국인을 많이 닮았다. 외국인과 위구르인만이 얼굴에 수염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왕야쥔도 수염이 아주 덥수룩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주 가냘팠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음은 아주 정확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팝송의 오묘함을 느꼈다. 나는 그를 따라 문리버를 불렀다. 내 기억 속에서 그날 오후의 햇살은 영원히 반짝일 것이고 노래 속 은하수는 그윽하고 고요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마치 왕야쥔의 목소리처럼.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영어가 하나의 뭐 출세 수단이라거나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 이런 걸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주의적인 억압 속에서 하나의 해방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영어를 도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 숨막힐 것 같았던 이 마오 일당 독재 체제, 사상 통제 체제를 넘어서는 그리고 그 체제의 균열을 일으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영어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하나의 숨통을 트는 길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영어를 매개로 해서 새로운 세계와 만나고요. 전체주의를 얘기하고 마오 주석만을 얘기할 때 우리 왕 선생은 아지타이라는 위구르어를 가르치는 선생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이념을 어떻게 사랑할지, 마오 주석을 어떻게 사랑할지 얘기할 때 우리 왕 선생은 한 여성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 한 개인이란 무엇인지를 물었다는 것이죠. 네. 이 전체주의의 폭압 속에서 개인이란 무엇인지를 그리고 자유란 무엇인지를 상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왕 선생에게 류아이를 비롯한 어린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반했던 것이기도 하죠. 여기 이 소설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한 구절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 왕 선생이 류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르무치라는 곳은 아주 좁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곳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 먼 곳까지 꿈을 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를 획득할 수가 있죠? 이런 선문답 같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볼까요? 네. 명심해라. 우르무치에만 있지 말고 꼭 세계 여러 곳을 돌아보도록 해라. 텐산이 내 눈을 막아버렸어. 처음에 난 반항을 했다. 텐산을 적대시하는 사람은 모두 원수처럼 보였다. 전 돈이 없어요. 그게 바로 유랑이야. 국경 근처만 가도 맞아 죽을 거려? 그가 갑자기 입을 다물더니 한참 만에야 말을 꺼냈다. 프리덤. 이건 분명 복잡한 문제다. 선생님은 왜 유랑을 하지 않았나요? In future. 하지만 미래에 난 늙겠지. 늙는다는 말이 가슴에 짠했다. 늙는다는 게 뭐지? 그건 곧 죽는다는 의미일까? 쓰레기 리는 늙지도 않았는데 이미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왕야쥔의 머리에서 새치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게 바로 늙었다는 걸 상징하는 걸까? 원래 사람이란 30 남짓 되면 늙은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일찍이 30살만 넘으면 죽으면 죽는 거고 뭐 심지어 자살을 해도 상관없다고 수없이 생각했었다. 네, 이렇게 프리덤이나 in future라는 말을 통해서 자유 그리고 미래, 사람의 삶과 죽음까지 사고하는 훈련이랄까요? 연습이랄까요? 이런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로서만 바라보는 영어가 아니고 아주 그 숨막히는 전체주의 체제의 균열을 일으키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서 웃음의 코드로서 영어를 그 상상한다는 것 대단히 흥미진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설은 정말 재밌습니다. 이 문화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것도 그렇지만은 이 당시 중국이 원자탄 실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류아이의 부모가 건축가인데요. 특히 류아이 어머니는 지하 벙커,
방공호를 설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방공호에서 빠져나온 장면도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그 어두운 시간을 통과해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그린 부분은 대단히 감동적인데, 이 수소포탄이 폭발한 날 그 방공호로 피했다가 그 방공호에서 빠져나오는 그 장면이 이 소설의 압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멀리 우르무치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제가 읽기에는 제 어린 시절과 그대로 오버랩되면서 새로운 시간과 장소를 소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소설의 매력이랄까, 힘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시대와 이 작품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시대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포기하거나 또는 접는 순간에 네. 파시즘의 유혹에 빨려들 수가 있죠. 전체주의적 유혹에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그 브렉시트로 나아가는 영국의 예를 보십시오. 그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도 예가 아니죠. 네. 전 미국의 저 천반 직축의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늘 웃음을 장착하고서 이런 파시즘적 또 전체주의적 유혹과 싸우는 방법들을, 그 무기들을 날카롭게 배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문화대혁명 시기를 통과해온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시절을 회고하기도 하고 또 재현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작가마다 다른 방식들을 제시하지만 이 왕강이라는 우르무치 출신 그 작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 작가는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시대를 통과했는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합니다만은 우리가 지나온 시절 70년대라는 그 엄혹한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을 하나의 탯줄로 삼고 있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 세력들이 언제 다시 활기를 칠지 모릅니다. 그 점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런 소설들은 한 번쯤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런 소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판사에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우리 오늘 읽는 책이 소개되면은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계속 절판 중이거든 책을 다시 찍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